이 영상은 러시아 패망 2편입니다. 현재 러시아에 대한 많은 낙관론적 분석들과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한 가지의 거대하고 공통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료들의 원천이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자료들에 기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자료들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발표하고 불리한 정보들을 제거하였기에 그 자료들의 신뢰도나 교차 검증이 불가한 상태에서 작성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 증거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러시아 정부는 중요 경제 지표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전쟁 전 매달 발표하던 수출입 데이터, 특히 유럽 관련 수출입 자료들은 더 공개가 안 되고 있고, 석유와 천연가스 월별 생산량, 상품 수출 수량, 자본 흐름, 중앙은행의 통화 기반 데이터,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러시아 국내 투자 데이터, 정부, 기업, 민간의 부채 비율 데이터와 신용에 대한 데이터들, 심지어 기업들 스스로가 발표해야 할 러시아 주요 기업들의 재무제표들까지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러시아가 전쟁 전에 공개를 하지 않은 경제 정보는 방산업 지표 하나였으며, 그 지표는 군수품, 항공기, 그리고 핵무기 관련 무역 등 민감한 정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보를 감췄음에도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조차 악화하고 있는 중인데, 그 예시로 5월 총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은 전월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공개되고 있는 자료들조차 악조건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비공개된 자료들까지 반영하면 러시아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자료들의 과정이 불투명하고 의문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상호 채널 간 자료 점검과 대체 벤치마크와의 비교를 통한 검증을 막고, 자료 해석 방식을 수차례로 바꾸어 곡해한 뒤에 경제 자료들을 내놓는다는 의혹을 예전부터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5월에는 로스스타트의 수장을 세르게이 갈킨 전 경제부 총리를 임명하였기에 러시아 경제 자료들에 더욱 큰 정치적 간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발표되는 자료들이 대부분 경제 제재가 완전히 발효되기 전의 수치들을 포함한 자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러시아에 유리한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러시아 정부가 자료들을 공개하는 것을 그만두었기에 많은 분석가들은 기존에 나와있던 자료들로만 정보 분석을 할 수 있었고, 러시아 정부가 공개한 자료들은 경제 제재 전과 경제 제재 발표 직후의 자료들이었기에 이들로만 분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시로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은 3월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료들이고, 그때는 지금과는 달리 경제 제재와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 철수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받기 전 상태였습니다. 그 예시로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로 올해 2,850억 달러의 수입을 얻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2021년 러시아 경제부의 예측 자료에 기반되었습니다. 2,850억 달러의 수입은 2021년 수치의 20%가 초과한 상태이며, 러시아는 실제로도 의심의 여지 없이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블룸버그의 분석은 러시아 정부가 5월과 6월 에너지 수출 수익이 크게 줄었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실력이 뛰어났던 3월까지의 데이터로 추정되었기에 20%는 심각하게 과장되어 있는 낙관론적 분석입니다. 이와 같은 분석들은 러시아의 경제 현상을 더욱 낙관적으로 보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족이 외부인이 러시아 경제 예측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현재 나온 공개 예측들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관련성이 없다고 제프리 소넨필드 교수는 주장합니다. 그렇기에 제프리 소넨필드 교수의 연구진은 실제 러시아 현지에서 활동을 하며 얻는 정보, 국제기구들이 내놓는 자료, 러시아와 교역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얻는 자료들을 규합하여 러시아 정부의 정보 검열이 없는 상태에서 분석을 하였고, 제프리 소넨필드 교수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국제 사업 철수 등은 효과가 있었을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